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티탄제 양산형 모빌 슈츠 바잠입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에서의 등장 비중은 처참할 정도로 적고 설정상으로도 딱히 비중이 있는 기체는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생긴 것도 건담 등장 기체치고 요상해서인지 구판 시절에는 건프라로 발매되지도 못한 불운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생김새를 가지긴 했어도 정사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기체가 건프라로 발매되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밈이 되어서 컬트적인 인기를 누린 기체였고, 또 과거 오랜 기간 건담 마크2와 얽힌 설정 논란으로 건담 오타쿠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 주제가 되기도 했던 기체였죠. 게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2017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건프라가 의문의 초인기 제품에 등극하면서 반다이 내부에서 이 사건에 바잠 쇼크라는 이름까지 붙여놓는 등 이 바잠은 여러모로 작품 외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의 역사적인 명품 하이그레이드 UC 바잠과 함께 이 기차에 얽힌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바잠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서 바잠은 35번째 에피소드의 킬리만자로 기지 전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많은 기체들이 그렇듯이 별다른 설명 없이 튀어나와서 터져버리는 그저 흔한 야라레 메카처럼 보였죠. 독특한 생김새가 특징적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생긴 적기체가 처음 나오는 것도 또 아니어서 당시에는 솔직히 딱히 눈에 띄는 기체는 아니었습니다. 또 구판 시절 제타 건담 건프라 시리즈의 매뉴얼에는 해당 기체에 대한 설정 글이 조금 실려 있었는데 바잠은 구판 건프라로 발매되지 않아서 매뉴얼 설정도 당연히 확인할 수 없었고, 외부적으로 공개된 설정 글도 코믹 봉봉 등의 잡지에 실린 티탄즈의 신형 양산 모빌 슈츠라는 짧은 내용 정도가 끝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없는 데다가 바잠의 디자인이 워낙 특이해서 지금까지 건담의 세계관에 등장했던 다른 기체들과의 설계상의 유사점을 딱히 찾아볼 수 없다 보니까 동인들 사이에 바잠과 건담 마크2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속속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86년 모델 그래픽스의 특집 프로젝트 제타에서는 TV판 바잠의 원본 디자인에다가 건담 마크2의 부품을 일부 섞어놓은 듯한 풀 스크래치 빌드가 나왔었고, 또 하비제펜에서 연재된 모빌 슈츠인 액션 지온의 별에는 바잠, 심지어 일반형도 아니고 상상으로 만든 지휘관용 바잠의 144분의 1 스케일 풀 스크래치 빌드 장례와 함께 바잠의 설정에 대한 글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 서두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RMS-154 바잠이라 불리는 이 모빌 슈츠는 구지온군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 스마트한 폼을 지니고 있다. 지온의 기술이 활용된 RMS-106이나 RMS-108과 비교하면 시제기인 RX-178계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기체인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이 장례집에 붙어 있었던 설정에서는 정확하게 바잠이 마크2의 양산형 기체라고 확언했던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 지온계 기체의 후속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건담 마크2의 흐름을 이은 것 같다는 추측성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금야금 피어오르던 마이너 기체의 설정 떡밥을 거침없이 물어제낀 일부 팬덤은 바잠이 건담 마크2를 양산화한 기체라는 추측성 내용을 공식 설정으로 받아들여 버렸고, 한동안, 심지어는 꽤 오랫동안 일본 위키에서마저도 바잠이 건담 마크2의 양산형 기체라는 내용이 정사 설정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리고 건프라도 발매되지 못한 이 괴상하게 생긴 기체가 무려 건담 마크2의 양산형이라는 설정은 팬들 사이에 바잠에 대한 컬트적인 인기를 만들어 주로 제타 건담과 더블 제타 건담 사이의 내용을 다루는 외전 코믹스 등지에서 슬금슬금 마크2의 부품을 일부 이식한 바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문제작인 건담 센티넬을 통해 카토키 하지메가 리파인한 바잠을 보면 이건 아예 건담 마크2의 양산기라는 해석을 공식으로 받아들여서 원본 바잠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건담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티넬에서 나왔던 바잠의 설정을 보면 이 기체는 그리프스 전쟁 시기 티탄즈가 마지막으로 채용한 양산기로 구지온계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티탄즈만의 양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온계 기술자들 없이 개발한 건담 마크2를 기반으로 설계한 기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설계는 티탄즈가 아니라 신 티탄즈
티탄즈 성향의 지구 연방 뉴기니아 기지에서 맡게 되었는데, 우습게도 이 기체의 최종 설계를 지온 출신 기술자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모노아이와 같은 지온 기술이 섞여 들어간 디자인이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른의 사정으로 이걸 정사로 쳐줘도 되는지 애매한 센티넬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잠의 경우는 이 센티넬에서 붙은 설정이 기체의 공식 설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가 되어, 아무튼간에 얘가 건담 마크2의 양산형 기체가 맞다는 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시제기였던 이전 기체들과 달리 무버블 프레임을 채용한 최초의 양산형 모빌 슈츠라는 타이틀도 얘가 가져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이 족보 문제 말고도 바잠에 얽힌 설정 논란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코드피스 부분의 디자인인데요. 오카모토 히데요시가 그린 원본 일러스트를 언뜻 보면 이 고관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앙에 빈포가 달려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많은 팬들은 이 부분을 더블 제타 건담의 이마와 같은 빈포 무기라고 추측했습니다. 일명 고관포라 불리는 이 부분이 바잠의 아이덴티티적인 요소로 통하곤 했고, 카토키아즘의 버전을 포함 리파인된 거의 모든 바잠에 버젓이 이 고관포가 달려있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제타 장내 등 움푹 들어간 고관포가 아니라 평평한 판형 장갑의 왼쪽 윗부분에 둥근 디테일 파츠가 붙어있다는 해석이 공존했었는데, 이건 역시 정확한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바잠의 건프라가 구판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논란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분한 여론을 인식한 것인지 2014년 발매된 완성품 카 시그니처 바잠은 고관포와 평면 장갑 디자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러나 원본을 디자인한 오카모토 히데오의 2015년 인터뷰에 따르면 이 부분은 움푹 들어간 고관포 같은 게 아니었고, 평평한 판 왼쪽 윗부분에 연료 주입구 같은 게 달려있다는 느낌으로 디테일을 그려 넣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바잠이 작품에 등장한 지 약 30년 만에 설정의 진위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설정과 관련된 논란들과 함께 변곡이 많았던 기체였던 데다가 그럼에도 희한한 인기를 구가한 기체여가지고 정사 애니메이션에서의 좁아터진 입지와 달리 외전 작품에 꽤 많은 바리에이션 기체를 남기기도 했는데,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센티넬 버전, 그러니까 카토키 버전 바잠의 경우 현재는 바잠개라는 이름으로 정사 편입되어 있고, 아오제에도 바잠의 바리에이션 기체들이 대거 등장한 바 있는데요. 지구 중심주의를 표방한 티탄즈가 센티넬 설정에서 지원계 기술 없이 만들고자 했던 양산기 바잠이 우습게도 지온의 후예를 자처하는 리지온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심지어는 리지온의 상징적인 양산기 기체로 자리 잡았다는 설정도 재미있죠. 참고로 이 아오지 리부트 버전 바잠은 2021년 티탄즈 컬러와 리지온 노획 사양 두 가지 색상으로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 건프라로 출시된 적이 있는데요. 일반판으로 나왔던 제타 건담 버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규 조형으로 나왔고, 원본 못지않은 좋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바잠은 구판 시절 건프라가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제타 등장 기체 중 건프라가 나오지 않은 기체는 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아무튼 건프라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정확한 설정과 조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바잠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흥미롭지만, 컬트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건프라가 발매되지 않았다는 점은 역시 올드 팬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2015년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공개된 리백 상품 기획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바잠의 공식 첫 건프라가 발매되는가 싶었지만, 라인업 기획이 변경되면서 바잠이 리백으로 발매되지는 못했고, 그 대신 2년 후인 2017년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으로 바잠이 발매되었습니다.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이후 30년 만에 드디어 바잠의 건프라가 발매된 것인데요. 동 라인업의 인기 기체들은 이미 예전역의 건프라가 나왔고, 심지어는 리바이브 버전들도 이미 발매되어 있었는데, 이 바잠은 처음 나오는 거였지만 팬들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마이너 기체들의 건프라가 보통 그렇듯이 엄청나게 훌륭한 퀄리티로 발매된 명품 건프라였습니다. 조립이 간단한 구조이면서도 디테일과 퀄리티를 놓치지 않았고, 모듈화된 설계로 조립하는 재미도 있는 제품이었죠. 거기다가 이 기체의 컬트적인 인기까지 겹쳐진 탓인지 하이그레이드 UC 바잠은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2019년 있었던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의 스페셜 토크쇼에서 건프라 기획 개발자인 세이다 나오키 씨는 하이그레이드 UC 바잠 발매 당시를 회상하며, 바잠 쇼크는 사내에서 사회현상처럼 회자되고 있으며 마이너 기체임에도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바자는 믿음의 기폭제가 되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영향으로 반다이 하비 사업부는 인지도가 낮은 기체라도 제대로만 만들면 크게 히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발매된 윙계열 양산기 리오의 하이그레이드 제품까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바잠과 리오 이 두 가지 마이너 기체의 성공은 커스텀 가능성을 중시한 양산형 기체 프라모델을 컨셉으로 한 30분 미션 시리즈 발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No! God, please, no! No! 물론 장기간 건프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현 시점, 건배에 갈 때마다 텅 빈 건프라 매대 옆에 잔뜩 쌓여있는 30분 미션 시리즈의 재고를 보고 있자면 하이그레이드 UC 바잠의 성공에서 반다이가 뭔가 좀 다른 걸 깨달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자,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떠들었던 하이그레이드 UC 바잠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박스 아트에 그려져 있는 바잠의 모습을 보면 여러 설정 논란을 뒤로 하고 원전에 가까운 형태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장형 발칸 포드 말고는 마크2와의 시각적인 접점이 그다지 없고 코드피스 부분의 디자인도 고간포가 아닌 원전의 평평한 디자인으로 그려져 있죠. 당연히 내용물 건프라도 이대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오카모토 씨의 발언 뒤에 나온 제품인 만큼 원작자의 검수를 거쳐 나온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자, 런너를 봅시다. 모듈화된 조립 방식이 호평을 받았던 제품인 만큼 무척 세련된 부품 분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의 볼륨 대비 시스템 사출된 런너의 양이 많은 편으로 꽤나 디테일한 색분할과 구조적인 부품 배치를 가지고 있고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품들의 구성뿐 아니라 외장 파츠들도 조립하기 좋도록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노아이에 사용되는 클리어 파츠를 포함해 분량이 적은 부품들도 이렇게 충실하게 넣어준 걸 알 수 있죠. 또 사용되는 양은 적지만 폴리캡도 들어있고 빔사벨 이펙트의 경우에는 설정색에 맞춰 노란색 클리어 부품이 들어있네요. 스티커는 호일실 한 장이 들어있는데 색분할을 보조해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스티커 사이즈도 작고 많지가 않아서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조립된 부품들을 봅시다. 먼저 머리 부분은 독특한 바잠의 디자인을 잘 살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뾰족하고 각진 느낌이지만 모노아이를 가리는 정면의 기둥이라든지 어쩐지 자쿠 원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머리 위로 솟아나온 노란색 벼슬도 독특하죠. 설정대로 외장형 발칸포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머리에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몸통의 경우 상하체가 붙어있는 구조인데요. 일단 허리 부분의 프레임 디테일이 꽤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디테일이 들어가서 그런지 철혈에 나오는 건담 프레임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드피스 부분은 원전의 디자인을 살려서 평평한 장갑 한쪽 구석에 주유구 같은 디테일이 붙어있는 조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상하체가 연결되어 있긴 해도 완전 고정되어 있는 방식은 아니라서 허리도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하고 고관절 부분도 앞뒤로 약간 움직일 수 있어서 포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팩의 경우는 일체형인 것 같은 디자인이지만 일반적인 하이그레이드 UC와 같은 사이즈의 조인트로 몸통에 끼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프라의 백팩, 특히 마크2 리바이브의 백팩과 교체해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입니다. 어깨 장갑까지 팔에 연결되어 있는 모듈형 설계고 중간에 소매가 달린 듯한 독특한 디자인도 잘 살렸습니다. 가동 각도는 약간 아쉬운 수준이지만 대신 팔 내부에 들어가는 빔사벨과 그것을 위한 팔 아래쪽 가동 기믹 그리고 한 치수 크게 나온 독특한 손 부품이 양쪽 모두 두 종류씩 들어있어서 구성과 디테일 면에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다리입니다. 실린더 조형이 들어간 무릎 프레임 부분과 여기저기 들어간 자잘한 디테일이 훌륭한데요. 무릎 가동성은 좋은 편이고 또 발의 움직임에 맞춰 종아리 뒤쪽에 스러스터가 가동되는 기믹과 마치 가변기와 같이 발이 접혀지는 기믹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노는 재미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파츠를 마저 보면 일단 팔에 들어가 있는 빔사벨과 별개로 손에 들려주는 용도의 빔사벨 두 자루가 따로 들어있어서 동봉된 노란 이펙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잠의 상징인 독특한 모양의 빔라이플이 전용 무장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무기는 그리프스 전쟁 당시 다른 빈병기들과 달리 이펙을 사용하지 않고 동체에서 동력을 끌어오는 어찌 보면 구시대적인 특징
특징이 남아있는 무기인데요. 이 설정을 살려서 건프라에는 총 뒤쪽에 연결할 수 있는 연장 동력선 부품이 추가로 들어있고, 총을 팔에 연결한 다음 팔 위쪽에 달려있는 회색 부품에 이 동력선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명품으로 유명한 하이그레이드 UC 바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좀 밋밋한 편인 동시리즈 리바이브 제품들과 비교하면 조금 더 디테일이 올라간 편이고, 전체적인 만듦새와 사출색의 톤 등 나무랄 데 없이 설계된 훌륭한 건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잘 살리면서도 보기 좋은 프로포션으로 빼낸 디자인, 적절한 가동성으로 자연스러운 포징 등 발매 이후 시간이 좀 흐른 지금도 하이그레이드 UC 등급 최상위권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아직 만들어보지 않으신 형제님들이 계신다면 한 번은 꼭 만들어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유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